우린 끝났어. 2025년 11월 27일 오전 9시.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 한 장. 한국 누리호 발사 비용 스페이스X의 5분의 1. 20년간 나사조차 의존해온 우주제국. 단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테슬라 주가 마이너스 15% 폭락. 오후 3시 긴급 이사회 소집. 밤 11시 머스크는 한국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가격이 말이 돼. 계산기 다시 두드려봐. 0 하나 빠진 거 아냐? 하지만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만 싼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공률 100%, 정밀도 오차 0.2%, 삼성 반도체 기술이 만든 우주혁명. 48시간 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머스크는 누리호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뷰티풀. 이건 예술이다. 세계가 비웃던 후발주자 대한민국. 어떻게 우주산업의 게임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72시간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정말 우주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머스크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저는 스페이스X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는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2017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벌써 8년 차네요.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머스크에게 보고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제 일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고요?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나사는 우리 고객이고 블루 오리진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고 러시아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는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작성하는 경쟁사 분석 보고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문서였습니다. 이번 주도 별다른 위협 없음이라는 문장만 반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아침, 제 일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에 빨간 알림이 떠 있더군요. 보통은 주요 언론사에서 우주 관련 기사가 나오면 자동으로 수집되는 시스템인데 이날따라 알림이 유난히 많았어요. 클릭해보니 전부 한국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누리호 4번째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100% 성공률 유지. 누리호 발사 비용 스페이스X 대비 5분의 1 수준. 저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5분의 1. 말도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우리 팰컨 9 발사 비용이 대략 6천만 달러인데 그럼 한국은 1,200만 달러로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건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자료를 찾아봤어요. 영문 보도자료, 기술 문서, 발사 영상. 모든 걸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이건 오타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능까지 검증됐더군요. 1.5톤급 실용 위성을 정확하게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고 발사 성공률은 4번 중 4번 전부 성공. 100%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8년 동안 경쟁사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긴급 한국 누리호 분석 마이너스 즉시 검토 필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를 머스크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팀 전체가 뭘 하고 있었냐고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오전 11시, 저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머스크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긴급보고 건의라고 전했고 30분 뒤 호출을 받았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머스크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스타쉽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머스크가 눈썹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한다고? 그의 목소리엔 코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머스크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엔 누리호의 기본 스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장 47.2m, 중량 200톤, 1.5톤급 위성 탑재 능력. 숫자만 보면 우리 팰컨 9에 비해 한참 작았죠. 머스크가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우리 팰컨 1 수준이잖아. 10년 전 기술인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 1,200만 달러 추정. 머스크의 손가락이 그 숫자 위에서 멈췄어요. 5초, 10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한국 정부 발표 자료, 항공우주연구원 공식 문서, 외신 보도까지 전부 교차 검증했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어요. 머스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 하나 빠진 거 아냐? 계산기 다시 두드려봐.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팰컨 9이 6천만 달러, 누리호가 1,200만 달러. 정확히 5분의 1입니다. 머스크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가격에 제대로 된 로켓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어.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연료비, 인건비, 시설 사용료. 전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제가 보고서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페이지엔 누리호의 성공률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차 발사 2022년 6월 부분 성공. 2차 발사 2023년 5월 성공. 3차 발사 2023년 5월 성공. 4차 발사 2025년 11월 27일 성공. 머스크가 그래프를 응시했어요. 4번 쐈는데 3번 성공. 75% 성공률이면 나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1차는 기술 검증용이었어요. 위성 모형만 실었고 궤도 투입엔 실패했지만 로켓 자체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론 100%예요. 머스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도도 검증됐어요. 네 번째 발사에서 1.5톤급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목표. 고도 550km 궤도에 오차 0.2% 이내로 안착시켰습니다. 머스크가 보고서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우주강국이었어? 우린 20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왔어.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2013년부터 누리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머스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엔 제가 작성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누리호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향후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크, 이 보고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돼. 네. 주가 문제야. 머스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정보가 월가에 흘러들어가면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머스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머스크의 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임스 머독,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임스, 무슨.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일론, CNBC 지금 당장 켜봐. 머스크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CNBC 경제방송이었어요. 화면엔 빨간색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비용 스페이스X의 5분의 1, 우주산업 판도 변화 예고.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오늘 한국이 네 번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우주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사 비용인데요. 스페이스X 팰컨 9이 6천만 달러인 반면 누리호는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출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로켓 생산에 접목시켰어요. 정밀 공정, 자동화 시스템, 품질 관리. 삼성과 SK가 쌓아온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머스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앵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페이스X의 독점 시대가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요. 현재 스타링크 경쟁사들, 아마존의 카이퍼나 유럽의 위성통신 업체들이 발사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더 싸고 성공률도 검증된 선택지가요. 머스크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론, 트레이딩 시작 10분 만에 테슬라 주가가 5% 빠졌어. 스페이스X 관련 ETF는 8% 하락이야.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어. 진정해, 제임스. 한국 로켓 하나 성공했다고. 하나가 아니야.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4번 쏴서 4번 성공이라고. 그것도 우리 가격의 5분의 1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전화 폭탄 중이야. 당장 대책 내놓으라고. 머스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크. 머스크가 저를 불렀어요. 누리호 기술 문서 전부 구해. 어떻게든 구해와. 설계도, 제조 공정, 공급망, 전부. 하지만 그건 한국 정부 기밀.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머스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린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이 우리 손을 떠났다는 걸. 스크린엔 여전히 CNBC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차세대 발사체입니다. 5톤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죠. 2030년 완성 목표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까지 성공한다면. 전문가가 잠시 멈췄어요. 스페이스X의 팰컨 9 시장까지 위협받을 겁니다. 머스크가 스크린을 껐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머스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였어요. 엔지니어링 팀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크, 긴급회의 소집. 누리호 기술 분석 시작한다. 30분 후 회의실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30분 뒤, 저는 스페이스X 기술 분석실에 있었어요. 이곳은
보통 나사나 경쟁사의 로켓을 분석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12명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벽면의 스크린 6개엔 누리호 관련 자료들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팀장인 데이비드 첸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자, 모두 들어봐. 오늘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야. 한국이 어떻게 저 가격의 로켓을 만들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가격이 설명되는데. 아니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누리호 부품 95%를 국산화했어. 이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야. 스크린에 누리호 조립 사진이 떴어요. 나로우주센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 엔진 조립 방식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 우리는 부품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검수하고 조립하지. 한국은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어. 자동화요? 다른 엔지니어가 되물었어요. 그래. 삼성과 현대가 공장 자동화에 쓰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 로봇팔이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해.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을 최소화한 거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인건비를 대폭 줄인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야. 데이비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시간도 줄였어. 우리가 팰컨 9 한 대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약 6개월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3개월이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데이비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대. 일단 결정되면 빠르게 실행하는 거지. 거기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정밀 공정 기술까지 더해졌어. 결과가 뭐겠어? 빠르고 정확한 생산이야. 한 엔지니어가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빠르게 만들면 품질이. 그게 문제야.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품질도 문제 없어. 4번 쏴서 4번 성공이잖아.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누리호 엔진 설계도였어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봐. 엔진 설계가 우리보다 단순해. 불필요한 부품을 싹 걷어냈어. 성능은 유지하면서 복잡도는 30% 낮췄지. 그게 가능해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적당히 좋은 걸 추구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완벽하게를 추구해.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는 거야.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했어.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공급망도 효율적이더군요.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부품 공장들이 전부 차로 2시간 거리 안에 있어요. 물류 비용이 거의 안 들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부품을 미국 전역에서 조달하잖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운송비만 해도 어마어마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한국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 우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거야. 공장 자동화, 공급망 재편, 설계 단순화. 최소 5년은 걸릴걸. 5년이면. 다른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아무도 그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뒤면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발사체까지 완성할 거라는 걸. 데이비드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일단 상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자. 머스크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머스크였습니다. 마크, 내일 아침 8시 긴급 이사회. 자료 준비해. 다음 날 아침 8시
스페이스X 본사 이사회 회의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평소엔 이사회에 참석할 일이 없지만 머스크가 직접 저를 호출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엔 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들어왔어요. 그는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 머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론, 상황이 심각해.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15% 폭락했어. 스페이스X 관련 투자 펀드들은 20% 이상 빠졌고. 알고 있어. 머스크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다고.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론,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야. 시장이 스페이스X의 독점 지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라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야. 제임스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전부 일면 톱이야. 스페이스X 독점 시대의 종말이라고 쓰고 있어. 머스크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주요 외신들을 다 확인했거든요.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글로벌 위성 발사 시장 30% 잠식 전망.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가격 경쟁력이 특히 소형 위성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향후 3년 내 30%가량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과장이야.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생산 능력이 부족해. 연간 4-5억이밖에 못 사. 지금은 그래. 제임스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는 속도 알잖아. 1년이면 충분해.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한 여성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론,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해. 머스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원가 구조로는 4천만 달러 밑으로 못 내려가. 그 이하로 내리면 적자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증권사 실시간 알림이었어요. 나스닥 개장 30분, 테슬라 주가 추가 하락 -8%. 저는 조용히 머스크에게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머스크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제임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또 떨어진 거야? 네. 제가 대답했어요. 현재 누적 하락률 23%입니다. 젠장.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어요. 이러다 서킷 브레이커 걸리겠어. 제임스가 머스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일론, 투자자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해. 대책이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무슨 대책? 머스크가 반문했어요. 한국이랑 손잡아. 제임스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머스크가 되물었어요.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협력하는 거지. 누리호 기술을 공동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품 공급 계약이라도 맺어. 그럼 시장이 안정될 거야. 머스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일론.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회사 가치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고. 머스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임스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내일까지 주가가 더 떨어지면 주주들이 당신 경영권에 이의를 제기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머스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10초, 20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입을 열었어요. 마크. 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전용기 준비해. 목적지는 서울이야.
제임스를 비롯한 이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머스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머스크와 함께 전용기에 타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까지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 머스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만약 미팅이 성사된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떤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지 준비해야 했거든요. 비행 6시간쯤 지났을까요? 머스크가 갑자기 말했어요. 마크,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론 어렵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어렵겠지. 머스크가 제 말을 끊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이야.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선, 우주 정거장. 전부 계획하고 있어. 5년 뒤엔 우리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스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했는데 한국 때문에 무너지다니. 12시간의 비행이 끝났어요. 서울 시각으로 새벽 2시 김포공항.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어요. 일반 여객기들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머스크가 먼저 내렸고 저는 가방을 들고 뒤따랐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통로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머스크 씨, 어서 오십시오. 한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과 김민준입니다. 머스크가 악수를 건넸어요. 급하게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우리는 VIP 전용 출구로 빠져나갔어요. 밖엔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와 저는 가운데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머스크가 물었어요. 대전입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이 있는 곳이죠. 차로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머스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에 서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김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머스크 씨, 이건 내일. 아니, 오늘 오전 미팅 일정입니다. 서류를 받아본 머스크의 눈이 커졌어요. 오전 9시 누리호 실물 견학, 10시 기술진 미팅, 11시 협력 방안 논의. 네. 이미 우리 연구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한국 측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머스크도 그걸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우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30분 전에 속보를 냈습니다. 김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한국 긴급 방문. 누리호 협력론에 위해. 젠장. 머스크가 중얼거렸어요. 언론이 벌써 알았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세계 최고의 민간 우주기업 CEO가 경쟁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머스크가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크, 기록해둬.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로 기억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우주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차는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립동. 거대한 철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멈춰 섰어요. 47.2m 높이의 하얀 로켓.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표면. 3단 구조로 이루어진 깔끔한 디자인. 실물을 보니 어떠십니까? 옆에 서 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물었어요. 머스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누리호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연구원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단 로켓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75톤급 액체 엔진 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손을 들어 엔지니어를 멈췄어요. 그리고 로켓 표면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예술 작품을 만지듯이. 놀랍군요. 머스크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정밀 용접 로봇을 개조했죠. 오차가 0.1mm 이내입니다.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2단 로켓으로 이동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75톤급 엔진 1기가 들어가 있는데 무게를 기존 설계보다 18% 줄였습니다. 어떻게? 머스크가 물었어요.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미국이나 유럽 로켓들은 과도하게 안전 계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려서 꼭 필요한 강도만 확보했어요. 머스크가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미니멀리즘이야. 네. 엔지니어가 되물었어요. 예술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 말이야. 머스크가 설명했어요. 불필요한 모든 걸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는 거지. 이 로켓이 정확히 그래. 머스크는 계속 로켓을 살펴봤어요. 3단 로켓, 페어링, 제어 시스템.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머스크가 로켓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뷰티풀. 그가 속삭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예술이야. 머스크가 다시 말했어요. 엔지니어링의 예술이지. 연구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머스크가 고개를 돌려 연구원장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만든 건 단순히 로켓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철학이에요. 효율과 단순함의 철학. 우리 스페이스X는 20년 동안 더 크게, 더 강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더 스마트하게를 선택했죠. 연구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머스크가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가르쳐 주십시오. 머스크가 말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구원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환영합니다, 머스크 씨. 우리 함께 우주의 문을 더 넓게 열어봅시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그 순간 조립동 입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미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국 누리호 앞에서 고개 숙여. 함께 가자 협력 선언. 머스크가 저를 돌아봤어요. 마크, 주가 확인해봐. 저는 증권 앱을 열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7%, 8%, 9%.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머스크가 작게 웃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모양이야. 연구원장이 말했어요. 그럼 이제 회의실로 가시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죠. 우리는 조립동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뒤돌아 누리호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저 로켓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주 산업의 중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 머스크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장관이 먼저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이스X는 오늘 우주기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기술과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발사체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머스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제 누리호를 직접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낼 줄 몰랐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스페이스X는 경쟁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머스크 씨, 이번 협력으로 발사 비용이 더 낮아질까요? 물론입니다. 머스크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생산 효율성과 우리의 기술을 합치면 현재보다 30% 이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머스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미 됐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구석에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산업의 중심, 실리콘밸리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이너스 뉴욕타임스. 한국 누리호, 글로벌 스탠더드 되나 마이너스 파이낸셜 타임스. 머스크의 선택, 한국과 손잡다 마이너스 블룸버그.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8% 급등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머스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크, 우리 이겼어. 네.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한국이랑 손잡았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장을 키우는 거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스크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어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머스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대단한 나라야. 70년 전엔 전쟁으로 폐허였는데 지금은 우주 강국이 됐어. 저는 대답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겠죠. 아니. 머스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끈기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마지막 줄을 입력했어요. 2025년 11월 27일 우주산업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낸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 우주선들이 한국산 엔진을 달고 날아오를 것이다.